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이번 주가 4주 차네요. 4강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물질의 분리 원리 중에서 결정화, 결정을 통해서 어떤 혼합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목적 성분을 분리해내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결정화라는 게 무엇인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결정화, 영어로는 crystallization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분리 그리고 정제하는 분리 기술의 일종인데요. 액체 또는 기체의 균일상으로부터 조작을 통해서 공정 조작을 통해서 고체 입자, 즉 결정을 얻는 그러한 과정을 갖다 우리가 결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주변의 실생활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례를 갖다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결정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이에요. 겨울에 추운 날씨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눈이라고요. 스노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현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이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그래서 이제 소금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과정도 마찬가지 결정화 조작의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순수한 물질인 결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 단지 얻고자 하는 고체 입자를 얻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산업적으로 응용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목적하는 고체 입자, 즉 결정이죠. 결정의 순도라든가 또는 크기 또는 모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조절을 해서 그래서 원하는 크기, 원하는 모양, 또 원하는 순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그 기술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을 제어해서 생산물의 용도라든가 조작 기술을 크게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화에 있어서는 먼저 결정 재료, 우리가 결정화시키고자 하는, 결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재료의 구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테고요. 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핵을 갖다가 중심이, 결정이 뭉쳐지게 되는 그런 중심인 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결정의 핵 생성, 그리고 또 결정이 어떠한 형태로 성장해 나가는지, 그러한 이제 결정 부분에 소위 이야기하는 연력학적 과정의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력학적 과정이라는 것이 이것이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는 그런 이제 조건이냐, 아니면 뭐 에너지를 가해야 되는 거냐, 또는 에너지를 빼야 되는 거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연력학적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소금이죠. 소금. 우리 시중에서 접하게 되는, 우리가 먹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게 되는 소금이 저렇게 보면은 육각형, 그쵸? 육면체 뭐 이런 형태의 것을 갖다 얻을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눈이죠. 눈. 눈의 결정은 워낙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눈 같은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결정화의 특징은 뭐냐? 결정화의 특징은 이래요. 그 혼합물 자체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는 혼합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액으로부터 형성되는 결정 그 자체는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닷물,
소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그네슘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거기에는 뭐 또 뭐라 그럴까? 칼륨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혼합이 되어 있지만 소금이라고 하는 결정이 만들어질 때는 순수한 순수한 그런 소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화는 포장 또 저장. 이제 어떤 제품을 갖다 포장하고 저장을 하고 그런 데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순수한 물질을 갖다 우리가 보통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결정화 공정에 있어서 용어로서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마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마그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는 아마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 화산 활동이니 뭐 이런 거 했을 때 같이 이렇게 그 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액체 상태 그걸 갖다 이제 마그마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에서도 바로 이 마그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이제 결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들. 즉 그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other liquor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액과 여러 크기의 결정들. 그 안에는 이미 일부 결정이 형성이 된 것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예. 또 이제 막 형성이 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 이러한 것들이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이상 혼합물, 즉 결정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결정이 만들어지는 다른 불순물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경우죠. 이를테면 또 저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빙산, 그렇죠? 바닷물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이온성 물질이라는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얼음이 만들어질 때, 그렇죠? 차가운 온도에서 얼음이 만들어질 때는 또 순수한 물. 그 빙산 자체는 그러니까 순수한 물로만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교수님 빙산도 이렇게 먹어보면 짠데요. 그거는 그 빙산의 겉표면에 바닷물이 좀 이렇게 묻어 있어서 그런 것 뿐이지 빙산 자체는 그 이제 순수한 물의 결정은 얼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정 그 자체는 여러 가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는 혼합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만들어진 결정 자체는 순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결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또 그 결정의 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결정의 크기를 만드는 그러한 그 이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정화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호한 수율과 고순도의 그러한 이제 물질을 갖다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 두 번째가 적절한 결정 생성물의 모양 그리고 크기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또는 전처리로 뭐를 하느냐 여과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는 세척을 하기도 하고 또 반응을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사전에 여과하고 세척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지만 사실은 결정이 만들어진 연후에도 여과, 세척, 반응, 수송, 보관 이런 데에 마찬가지 결정의 순도라든가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정의 크기 분포. 도대체 우리가 소금 같은 경우 이제 물을 증발시켜서 만들어내긴 하는데 바닷물로부터 그러면은 그 소금은 하나의 크기로만 쭉 돼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큰 소금 알갱이도 있고 작은 소금 알갱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크기의 분포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직경이 1mm, 직경이 2mm, 직경이 3mm 이렇게 다 섞여 있을 때 크기의 분포가 어떠냐? 뭐 예를 들어서 뭐 3mm짜리가 한 50% 되고 나머지가 뭐 20%, 10%뭐 등등등등 이렇게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기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size distribu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정으로 만들어진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입자들의 크기 분포. 요거는 우리가 제품을
최종 결정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갖다가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 구매자의 희망에 요구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결정의 강도라든가 비응결성이라든가 크기의 균일성을 가능하면 일정하게 해줘야 된다라든가 크기의 균일성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크기별로. 큰 녀석, 작은 녀석.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채로 치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포장 시의 비파손, 파손의 여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결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크기 분포 조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정의 기하학적 고체의 결정이 만드는 그런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 외관의 모양이죠. 그걸 갖다가 geometr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정의 기하학적 형상, 여기에는 바로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체인데 이게 비생물체잖아요. 어떤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비생물체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조직화된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성 입자가 공간격자라고 하는 3찬 배열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성분이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이제 아주 미세한 분자 크기의 미세한 그런 이제 입자 배열 이런 것들이 3차원의 형태로 만들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욕이냐? 그 얘기는 바로 면, 모서리. 아까 예를 들어서 육면체, 그쵸? 또는 주사위 같은 모양 이런 것들도 면이라든가 모서리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갖게 되는데 그러한 면과 모서리를 갖는 다면체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도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입방체에 가까웠다고요. 입방체라고 하는 것은 주사위처럼 가로 세로 높이가 거의 같은 그러면서도 거의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렇죠?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면과 모서리를 갖는 다면체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면과 모서리의 상대적인 크기,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가 크기가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동일한 물질인 경우에는 그 상당 면에 의해서 나타나는 각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이제 특징이고요.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결정의 형태. 결정의 형태는 동일한 면각을 갖는 그런 이제 물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이게 뭔 얘기냐? 면각이라는 게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도 형성이 되고 모서리도 형성이 되고 이게 입체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 정육면체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정육면체는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크기. 그러면서도 그 각각 이루는 각도가 90도. 이 정육면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사위처럼. 그런데 바로 그렇게 면과, 그쵸? 면과, 그 다음에 모서리, 이런 것들이 이루는 면각, 이것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를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입방정이에요. 입방정. 큐빅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사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주사위가. 두 번째가 정방정이에요. 가로, 세로는 같은데 높이가 달라. 높이가 가로, 세로, 높이까지 같은 게 아니라 가로, 세로는 같은데 높이가 조금 더 크거나 더 작거나 그런 형태죠. 사방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방정이라는 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틀려요. 그렇지만 전부 직각의 형태로 이루는 거고요. 뭐 삼방정, 육방정, 단방정, 삼방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삼방정은 두 종류가 있는데 트리고널이라고 하는 형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같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트리고널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트리클리닉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이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림을 그래서 우리가 통해서 입방정이 뭐고 정방정이 뭐고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입방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높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A, B, C라고 한다면 이게 같아요. 그러면서 A, B, C가 이루는 각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이게 다 90도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육면체. 주사위죠, 주사위.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입방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것을 영어로 우리가 큐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방정이에요. 정방정. 뭐냐면은 밑면에 가로 세로는 같아요. 근데 높이가 달라. 가로 세로는 같으면서도 높이가 다른 형태예요. 그러니까 조금 길쭉하겠죠. 예, 이것은 정방정, 예, 테트라고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와 B는 같은데 C는 다른. 그렇지만 알파, 베타, 감마가 이루어지는 각은 그거는 90도. 이런 형태인 거죠. 사방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밑면에 가로, 세로도 달라. 그런데 또 높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직육면체인 것이죠. 그렇죠? 예, 직육면체예요. 그러나 그 각도,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도는 다 90도예요. 예. A, B, C는 크기가 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요. 삼방정, 예. 삼방정의 경우는 이제 트리고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트리고널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도 같아.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주사위를 살짝 이렇게 눌러 놓은 거예요. 찌그려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각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알파, 베타 이런 거 같을 수가 있는데 감마가 90도가 아니야. 예. 예? 알파, 베타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90도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유형이 있는가 하면 육방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육방정, 헥사고날 그러는데요. 요거는 육면체의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기둥처럼 올라가 있는 형태예요. 바로 예, A와 B는 같은데 C는 다르고 알파, 베타는 예, 같은. 그래서 그 알파와 베타는 90도고 그 다음에 감마가 120도로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저기니까 이게 육방정이니까 그렇죠? 육각형을 만들으니까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이에요. 여기 육방정. 그 다음에 단방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A, B, C도 다 달라. 그런데 뭐예요? 찌그려 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알파, 베타는 예를 들어서 90도일 수 있지만 감마가 다른 각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 놓은 거죠. 쭉 이렇게 기따란 그런 것들 갖다 이렇게 밀어 놓은. 살짝 머리를 갖다 밀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태. 피사의 사탑은 동그랗긴 하지만 그런 형태. 또 삼사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삼사정. 아까 삼방정이고요. 트리고널이. 그 다음에 삼사정. 트리클리닉은 삼사정. 제가 잘못 표현을 했네요. 예, 고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예. 삼사정의 경우는 A, B, C가 크기가 다 다르고 알파, 베타, 감마의 각도도 90도가 아닌 형태예요. 예. 다 찌그리어 한쪽으로만 밀은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밀어놓은 거예요. 예, 이러한 형태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결정성 고체의 구조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자, 얘네들은 실제로 그러면 어디에 존재를 하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 그래서 보통 한 7가지 정도의 단위 셀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렇게 입방정이라고 하는 정육면체의 형태를 보통 나타나는 것이 NaCl, 소금이죠, 소금. 그 다음에 가로 세로는 같은데 높이가 다른 그런 것이 우레아, 요소입니다, 요소. 여러분들 왜 경유차 같은 경우는 뭐 요소수를 넣었네, 어쩌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 요소예요. 요소도 비료로도 쓰이는데요. 저 요소가 바로 저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또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달라. 예, 기록지가 다 다른데 뭐는 같아? 예, 각도는 90도로 같은. 이것이 아이오도포름이라고 하는 요오드 화합물이에요. 요오드계 화합물 같은 경우 이런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오드, 그야말로 순수한 요오드의 경우가 이렇게 약간 찌그러져 있는 형태, 이런 형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직육면체로 저렇게 이제 그 서 있는 저러한 유형이 바로 슈크로즈, 설탕이죠, 설탕. 설탕이 저런 형태예요. 예.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다른 거죠. 그러면서 쭉 위로 올라가는데 살짝 밀려 있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붕산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정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붕산의 경우가 트리클리닉 3, 4정이죠. 이렇게 밀어놓은 가로, 세로 높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약간 옆으로, 앞으로만 미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대각선을 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헥사고날이라고 하는 것은 육방면체인데요. 이러한 유형이 이제 베릴이라고 하는 물질들은 이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띠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왜 그 광물질 같은 경우 있잖아요. 광물질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것을 갖다 이제 기본으로 해서 결정이 만들어져요. 광물질의 경우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플루어라이트라고 하는 저광물질의 경우에는 저렇게 입방정의 형태를 갖다 많이 나타내고요. 예. 그 다음에 올페나이트라고 하는 녀석은 저렇게 테트라고널 형태로 가로 세로는 같고 높이가 다른. 그리고 탄자나이트, 탄자니아에서 나오는 저기겠죠? 보석인가 보죠? 보석처럼 생긴 거. 저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다른. 그러나 90도로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아즈라이트 형태가 모노클로닉. 그 다음에 트리클리닉이라고 하는 3, 4정의 형태가 아마존나이트. 아마존 같은 데서 이제 보통 발견이 되는 그런 이제 암석 유형인 것 같아요. 헥사고날이라고 하는 것이 에메랄드가 이렇게 이제 헥사고날, 육각 기둥의 형태로 보통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로도크로사이트라고 하는 이건 이제 전기석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트리고널 형태, 약간 찌그러진 형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결정화 조건에 의해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결정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질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탄산칼슘. 탄산칼슘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죠? 동굴, 그렇죠? 석회동굴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 석회동굴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이제 결정들, 이런 것들의 경우도 그 똑같은 석회석 성분이지만 육방정이라고 하는 방해석은 투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방해석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방정이라고 하는 아라그나이트, 선석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양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결정들이 나타나는 실제 이제 사례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요 사진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눈이잖아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눈의 경우도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또 그때 이제 날씨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이렇게 결정을 갖다 만들게 돼요. 벤틀리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가 눈의 결정 사진을 갖다 찍어 놓은 건데요. 이거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12가지 정도 되지만 이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사진들이. 그래서 뭐 우리가 소위 하는 두 번째 줄의 맨 끝에가 있는 게 아마 두 번째 줄 맨 끝에? 아니죠.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저런 정도가 여러분들 백설표 식용유 할 때 백설이라고 하는 것이 눈 그런 이제 모양을 갖다가 자기네 회사 마크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런 형태이죠? 백설표식. 네. 저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굉장히 육각형 모양을 갖다 나타내지만 실제로 결정이 성장하는 그런 형태는 조금씩 다 다르죠. 이것은 이제 눈의 결정 사진인데, 자,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요렇게만 만들어지나, 육각. 요거는 이제 면의 형태로 육각 형태를 갖다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여러 가지. X축이 온도예요. X축이 증가한다는 거는 온도가 더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이제 그런 이제 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도에서부터 뭐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갈 텐데, 이거는 지금 증가하는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Y축이 뭐냐면은 과포화된 상태, 물로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가 높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과포화된 상태가 낮은 경우, 과포화되지 않고 보통의 상태에서는 거의 어느 온도에서건 보면 뭐예요? 이렇게 눈이 결정이 얼음 조각처럼 생겼어요. 예. 비교적 건조한 형태, 건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수증기가 과포화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쵸? 예. 다 이렇게 덩어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온도가 0도에서 5도 사이에 과포화도가 조금 높아지면 저렇게 약간 뭐예요? 육면체? 아니, 육각평면에 저런 이제 눈 모양을 갖다 이제 나타내기도 하고요. 5도에서 10도 정도가 되면은 예, 과포화도와 크게 관계없이 얼음의 형태인데요. 길쭉한 얼음이기도 하고 또는 뭐 짧은 얼음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눈의 모양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정도에서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물론 과포화도가 낮을 때는 고체 형태로 그냥 그대로 알갱이 형태로 되지만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렇게 다양한 형태를 갖다 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 온도가 20도 이상 이럴 경우에는 또 다시 얼음의 형태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이제 눈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도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 눈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X축은 온도고요. Y축은 수증기가 즉 물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냐, 과포하냐, 과포화가 덜 된 상태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모양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모양을 갖다 볼 수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의 형태도 기본형은 정입방체. 입방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주사위 형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주사위처럼 가로 세로 높이가 같고 그리고 직각인 알파 베타 감마의 각도가 직각인 그런 이제 형태인데 요것이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느냐. 선 형태로 쭉 붙어서 결정이 성장해 나가느냐 아니면 면의 형태로 성장이 돼 나가느냐 아니면 입체의 형태로 성장이 돼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만들어진 모양이 다른다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사위처럼만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선의 형태로 이렇게 자라면은 약간 길쭉한 형태. 네. 소위 이제 기둥의 형태라고 해서 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상.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의 형태로 자라나면은 이제 면이 점점 켜켜이 쌓이는 그러한 형태.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사각추라든가 원추라든가 이런 형태로 최종적으로 발전이 돼요. 그리고 입체의 경우에는 이제 조그만 알갱이가 있다가 핵을 중심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동시에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입방체에 가까운 주사위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것도 점점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각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은 거의 저렇게 구형에 가까운 그런 모양을 갖다가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한쪽 길이 방향으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면 방향으로 만들어지냐 또는 입체 방향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특징이고요. 예. 요게 그래서 소금이지만 만들어진 형태들이 다 다른 거야. 특히 뭐예요? 내정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소금이 어디에 녹아 있느냐. 소금 수용액. 즉 물에 소금이 녹아 있느냐, 알코올에 녹아 있느냐 등등에 따라서 또 만들어지는 형태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서 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지, 나뭇가지라는 거예요. 나뭇가지. 나무수, 지, 나뭇가지 형태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금이 만들어지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쵸? 입방정이 보통 이제, 진공 상태, 압력이니까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순수 천일염이 3번 정도. 예, 그렇고, 예. 이제 14면체로 만들어지기도 아니고요. 저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둥글둥글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구의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금을 또 빻기도 하잖아요. 그쵸? 예. 주사위처럼 되어 있는 것을 갖다 막 빻면 뭐겠어요? 울퉁불퉁 모양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불규칙한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예. 트레미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가 약간 쑥 들어간 듯한 주사위. 예. 오목한 듯한 주사위. 예. 그런 형태고요. 예. 또 이제 수지상. 예. 이거는 이제 그 나무 가지처럼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소금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어 오는 곳이 이것이 이제 바로 입방정에 가까운 그런 유형이잖아요. 다만 안에가 뭐예요? 이렇게 면이 살짝 들어간 듯한 그런 형태를 갖다 띄고 있는데요. 어떠한 형태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금인데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이제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장미꽃 같지 않아요? 그쵸? 또는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굴껍질이 많은 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소금이에요, 근데. 소위 이야기하는 암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이 이 뭐랄까 융기가 됐다 그럴까요? 예, 그러면서 소금들이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결정이 형성이 된 그런 형태인데 이건 보시면 아마 장미꽃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모습을 갖다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한 유형도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거 어디죠? 제주도. 예, 제주도에 뭐라고요? 주상절리.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마그마가 흘러내리다가 바로 그 현무암층이 서서히 굳으면서 그쵸? 결정을 갖다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주상절리 저쪽 끝에 보시면 육각 기둥 형태로 이렇게 주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상. 주라는 것은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의 상, 모양으로 기둥 모양으로 나타난 절리. 이렇게 끊어진 단면이라는 거죠. 예, 주상절리 우리가 이제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사진인 것이고요. 요거는 똑같은 주상절리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포항. 예, 포항 쪽에 있는 실질적인 주상절리 사진이에요. 이건 옆으로 누웠죠. 아까는 기둥이 위로 섰는데. 그쵸? 그런 것이고요. 요거는 무등산이에요. 무등산의 경우에는 육각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사각에 비슷한 그런 형태의 이제 암석이 만들어진 그런 유형입니다. 특이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 이제 임진강의 이 변에 절벽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 마찬가지 주상절리로 이렇게 각에 탁탁탁탁 져 있죠. 그렇죠? 예, 그런 형태입니다. 예. 요건 이제 자수정인데요.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자수정의 형태가 이런 이제 결정을 갖다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오늘은 이제 결정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